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의 2022년 대선은 의미가 있을까? 일단은 공병호 씨는 더 이상 그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갑재 씨는 음모론이라고 지적했고 공병호 씨는 여기 반박합니다. 문이과 분할이 옛날에 문이과 분할되고 문과한 사람들은 당연히 과학을 모르고 과학한 사람들은 당연히 문학을 모르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조갑재 씨하고 정규재 씨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베인 교수는 그 결과치 가지고 수학적 합리론으로 따집니다. 서양 철학사에서 합리론과 경험론의 두 골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유튜버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땅은 노땅에 대해서 모르고 잘못 사람은 잘못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 70년대 민정당 시대의 대학가는 그 구한말에 고토쿠 슈스의 사회주의나론으로 나타났죠. 이 지식 수준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그 시절이 배움의 시작이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배움의 끝이었죠.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서양 고대 철학이 아주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시절 87년 그 무렵에는 몇 개의 그 개설서와 뭐 플라톤의 국가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뭐 그냥 그 정도 아니었을까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서양 고대 철학이 그 김대중 때 거의 다 번역됐죠. 이번에 선거 데이터에 조작 기술이 들어간 혐의가 있고 조작 기술과 연동된 팀구라 혐의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그 조작 기술이 안 들어갔다고 쳤을 때 2주 전에 나온 여론조사하고 그 결과가 같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명진의 막말이 그러니까 이미 보수들을 찍기로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거죠. 한마디로 차명진은 누명을 쓴 겁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패배의 책임을 박형준은 차명진에게 씌웠습니다. 차명진은 당혹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 3점 드립은 누군가 외부에서 이런 차명진이 생각하지 못하는 효과가 나는 걸 알면서 제공했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했는데 그런데 뒤집어 씌운다고 야속하다. 그토록 어리숙한 거였습니다. 좌우지간 누명을 쓴 거는 이제 확실히 보이고요. 특히 기독자유통일당과 새벽당의 표마저도 세월호 쌈덤 드립에 영향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분들은 절대로 안 흔들린 표심입니다. 어떤 표심입니까? 결국은 한나라형 민취업이 우리가 양보할게 하면서 유권자 의지하고 상관없이 고의로 지게끔 하는 그런 거죠. 결국은 제2공화국 때 그 일당 체제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식의 종말론은 중국의 그 종말론하고 연결되죠. 이 현재의 왕조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왕조가 오면은 그 권력을 쥔 시적끼리 룰루랄라. 이것은 비극이죠. 법과 원칙에 의한 그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체제는 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보수 야권에 이제 이 정도 그 대권 주제 남았는데 이 정도 대권 주제에 관심이 쏠릴까요?
중국 문명에서는 백도어가 그렇게 큰 죄악은 아닐 겁니다. 원래 그 도교는 환관과 후궁에 많이 연결됐지 않습니까? 박근혜와 황교안의 공통점은 좌우 통합해서 정말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민취업계 신종교 세력이 뒷문 열고 호남하고 그 짝짝꿍 하면서 간단하게 엎어버리고, 사실 그러니까 엎어버린 쪽이 죄악인데 쉬운 겁니다. 매번 쉬웁니다. 황교안 책임이다. 박근혜 책임이다. 공병호 씨는 황교안 씨에 대한 서운함을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씨가 박형준 씨가 뭐가 이뻐서 그렇게 꼬지를 했겠습니까? 제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선거주장 문제는 지배권력의 문제이고 민주화 체제로 어떻게 바뀌었나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배 권력하고 연결된 이익 수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권력하고 그런 이익하고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하고 연결된 파이가 이성을 가리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 중도 세력은 대승불교 중도를 말하는데 중국 불교는 시족신앙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그 유교의 중용 도교 저에 연결돼서 참나 얼나로 여겨집니다. 종족적인 그들끼리를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한국 현대사의 그 동족상잔의 비극을 요즘의 미시문화사책은 제대로 동족상잔 그 자체의 아픔을 그립니다. 공산당 문제 빼고. 그러니까 자기들 씨족이 아니면은 죽어라! 이런 식으로 보는 인민재판 시각에서 이제 자기들 씨족이면은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 이렇게 보겠죠. 신종교 종말론을 믿으면 신종교 조직체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민주사회 법칙으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한번 할게, 니네 한번 해라, 우리 한번 할게, 니네 한번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의 푸푸하시 마을끼리 둘레처럼 또 그렇게 짜고 하는 그런 게 민주사회 법칙에는 분명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족교 윤리에서는 침묵하는 게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주사회 원칙에 시족사회 원칙이 민주사회 원칙에 시족 원칙에 지는 게 문제입니다. 박정희 정기 27년째 판매는 우파의 헤게모니의 상실과 이어집니다. 계속 부산 경남권 70대하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파를 계속 갈수록 해마다 늙게 만들고 쪼그라뜨리고 있습니다.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것은 조국과 민족도 의이고 민주화를 위한 교수의 협의야. 민주화를 위하여. 이것도 유교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종족주의 산물입니다. 한쪽만 종족주의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물론 또 그 군사정권 희구하는 노인들은 둘 다 아니라고 그러겠죠. 근데 둘 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객관적이겠습니다. 좌파들은 빨갱이로 몰았다. 자기들은 유대 선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다면은 우파를 친중 친소 마을의 오랑캐 몰이로 반일들이 비치지 않겠죠. 결국은 국제적 단위의 종교 사기에 친 겁니다. 90년대 초반에 반공이 히틀러 시대 유대인 학살과 연결된다는 드립 이해하고 꽤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위르겐 몰트만이 있는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유불선 종합으로 하는 그 종교 간 관계가 유대 인본주의의 그런 종교 간 관계와 같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 둘의 문제는. 그게 또 한국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지를 몰라서 답을 할 수 없는 거고, 유럽 사람들은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노관심일 테니까. 그래서 완전한 사기가 통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국제사회라고 하면은 많이 그냥 뻑하죠. 아닙니다.
천도교와 기독교가 같다는 사기가 성립이 되면 선거 부정은 없는 게 됩니다. 사상적 백도가 너무 많습니다. 문화 헤게모니가 상실되니까, 그리고 또 그들끼리 백도어로 자꾸 돌려치기 하니까 우파가 이제 힘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에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뭐 윤석열이나 뭐 누구한테 힘을 모은다 한들, 홍발장한테 그렇게 모은다 한들 어렵죠. 어려워요. 한쪽은 의무만 지고 한쪽은 이익만 봅니다. 그리고 이익만 보다가 꼬우면 뒤통수 칩니다. 그래 놓고 뒤통수 친 쪽이 피해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열받는지. 그게 몇 년인가요? 30년.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이것도 국가의 신화하고 연결되죠. 국가주의 신화는 또 그 관료의 밥그릇하고 연결되고, 민주화 신화도 이제 그 역대급 그 거대 정부로 그 감투하고 연결되죠. 자, 이제 그 좌파에서 거꾸로 벤치마킹하며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자, 조작 기술이 들어가는 선거가 의미가 없어진다면 자유민주 우파의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선거의 조작화는 가짜 민주주의이며, 한마디로 민주화 신화가 민주화란 무엇인가 하고 선거의 조작화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팍 다가오지 못하는 것은 민주화 신화를 검켜진 지배 세력의 문제인데요. 그럼 민주화 신화를 생각하면 6월 항쟁이 무엇이냐? 여기하고 연결되죠. 결정적으로 87년 6월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하는 생각에서 박종철 문제하고 연결된다. 뭐 박종철하고 또 광주민주항쟁에 그 전두환 그 피해 문제, 전두환의 그 강경진화 문제, 그래서 광주 시민 피해 문제하고 해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하고 연결됐다면, 이제 우파가 해야 될 건 정상적 민주화라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익하고 하도만 연결되니까 샷다 마우스 하고 있잖아요. 자, 역사란 무엇인가? 사회 변동이다.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그 한 가지 전쟁사를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레이몽 부통의 저는 무질서의 사회학적 기초인가? 그 다른 이전 번역본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게 새로 번역된 것이 똑같은 걸 겁니다. 그 역사의 뿌리가 사회 변동이다. 이런 주제죠. 역사, 사회 변동으로 나타난 존재 세계를 지각하는 역사 체험 인식. 87년 6월을 중심으로 군사 정권과 민주화라 불리는 민족 해방 세력이 서로 맞물려서 사회 변동을 일으켰을 때, 그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존재 세계, 그 존재 세계를 체험하는 역사가의 인식. 과거는 그 역사의 인식을 현재하고 과거가 순환됩니다. 역사 철학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집에는 뭐 거의 이 땅에 그 90년 이후로 번역된 거 거의 전부가 있는데요. 딱 2개를 꼽고, 근데 꼭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콜린 우드의 The Idea of History. 이거 저는 그 역사학의 이상이란 번역된 책을 봤는데, 서양 사학사, 영어 원제, 아니 영어 원제가 똑같으니까 한글로 뭘로 번역된들 똑같은 책이죠. 그리고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 꼭 추천드립니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두 파로 나뉘었죠. 그 부산파, 그 천도교하고 연결되는 그 세력과 나머지 세력. 그리고 나머지가 더 그 핵심이죠. 조작 기술에 아무 일 없다는 세력의 공통점은
민주화로 불리는 그 민취업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그런 그 보수입니다. 근데 그 반대쪽이 매번 끌림 당하는 게 이 사회에서 문화 헤게모니에 철저하게 소외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공통 기억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 문화 헤게모니에서 완전히 밀리니까 권력이 그냥 쌩까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뭐 군사정권 때 다 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쪽도. 권력에서 그렇게 한쪽으로 일방으로 몰리면 쌩까도 된다는 거. 쌩까도 별 힘이 없다는 거. 자, 총선의 조작적 기술, 개표 조작, 의혹 문제. 별로 그렇게 그런 문제는 민주화가 과연 서구 보편민주화였는가? 아니죠. 아니라고 한 근거의 첫 번째. 90년대 초반 김근태 씨의 말지 인터뷰도 나옵니다. 민주화 민족해방이 중심이고 민주화 보편민주는 일반인들 끌어모으는 것이다. 김영삼 때 내내 조갑재 씨 글은 민주화 보편민주로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의 입장에서 조갑재 씨의 90년대 글에 썼던 표현은 사실이 아닌 거죠. 뭐 물론 그 조갑재 씨뿐만 아니라 조중동 매스미디어는 아직까지도 90년대부터 쭉 보편민주주의인 양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가 알 사람들 것만 알아라 하는 지식과 일반 우파를 하는 지식이 일반 우파를 바보 만드는데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 광주광역시가 펴는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가 있습니다. 1, 2권이 사료집인데 73년부터 86년까지입니다. 광주항쟁에 반유신의 그 뿌리가 있다. 이것은 단지 시민군의 민평련 인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신 시대 때 북한 천도교 청우당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 통해서 세계교회에 연결되고 KNCC로 연결해서 되는 게 나옵니다. 이게 군사정권 때는 종교통일전선으로 얘기 나오는데 핵심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82년도에 나온 북한 책에 남한 대상 우파를 대상으로 한번 읽어보십사 하는 그런 한마디로 번안본 책하고 민주화운동사 비교해 보면은 유사점과 은폐 의혹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은폐라고도 단정을 안 합니다. 은폐 의혹 부분. 그런데 지금 현재 을인 우파가 어떻게 또 좌파 은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다우지가 나중에 일이고. 자, 우파의 집권기는 무조건 좌파는 독재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30대 우파는 박근혜 정권 때 국제사회 홍보하는 그들이 말했던 잣대하고 지금의 모습에서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봅니다. 과연 권위주의니 독재니 표현하는 게 그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60년대 지지도를 봅시다. 전라도에서 박정희 지지가 끝내줬죠.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72년 기점으로 제대로 빡쳤습니다. 쭉 권력에서 호남 사람들이 한 10년 정도가 배제된 겁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빡친 거죠. 이런 판단들은 모두 논문에 있는 표현들을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은 논문적인 표현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최근 논문도 조갑재 씨나 정규재 씨 수준에서는 즉 90년대 이전 지식만 믿는 분들한테는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갑재 씨나 정규재 씨는 그 옛날 지식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민주화 운동의 본질적인 추동력은 민주화를 위한 그런 이념적 가치가 아니라 관직 독식을 지향하는 4대 후손들의 권력 지향성입니다. 이게 팩트이자 상식입니다. 그 친일문제 연구가 임원영 씨가 사마천의 사기 혹은 기권에 그 로마 제국 쇠망사를 거의 노래하다시피 했던 그 강연 때마다 그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 90년대 문학 강좌를 그분 임원영 씨 거를 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거의 노래하다시피 하더군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관직, 독식, 권력 그 행위 그렇게 연결되죠. 결국은 권력 소외로 빡침을 한쪽에 느꼈다면은 그러면 최근 30년간 그에 못지않게 빡침할 수 있는 애국 보수도 빡침하면 안 될까요? 그들이 더 아주 잘합니다. 빡치게 할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없으면은 군중은 그냥 끌다 만다고. 애국 보수도 이젠 충분히 빡칠 수 있습니다. 이 그레고리 핸더슨의 그 소용돌이 한국 정치도 꼭 한번 사람들이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한국 정치는 관직을 꿈꾸는 기회주의자들의 소용돌이다. 귀족들이 그러니까 이념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10년 정도 관직 맛을 못 보니 빡쳤다. 근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권력에서 소외시키면은 그럼 또 우파도 빡쳐도 되죠. 또 그 근거 세 번째. 그 민중을 위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권력 문제죠. 권력을 꽉 장악해야지 진실을 좌우한다. 저는 군사정권 희구자가 아닙니다. 군사정권 희구자에게 말리고 싶어요. 지금 이 시대는 군사정권 희구자를 적대시하는 세력의 지배사회입니다. 군사정권을 희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들이 돋보이겠죠. 이들 돋보이라고 막 그 전두환 N두각하 이런 식으로 빨아대는 거 속보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이제 군사정권을 높이는 척하면서 이들 높이는 거잖아요. 실제 의미는 정반대잖아요. 군사정권에서 선거가 요식행위가 됐다. 그랬던 이들이 이제 그 선거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국의 트위터가 조국의 미래를 암시했다. 조국경이다. 그러면 우파가 좀 게으르지 않고 제대로 노력하면은 민주화 선언문이 하나하나가 지금 현재 권력을 비판하는 경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군사정권 때는 국가라는 게 국민을 소외시켰다 이런 거죠. 근데 귀족 과두정, 귀족에게 자꾸 맡겨라. 국가에 맡겨라. 국가에 맡겨라. 이게 귀족에 맡겨라. 영웅에 맡겨라. 이렇게 살짝 바뀐 거죠. 여전히 국민 소외입니다. 게다가 공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국가가 나간 자리에서 이제 조중동 한경대가 모두 신종교하고 연결돼 있죠. 그리고 선명한 야당 이것도 결국은 유교 의리론으로 권력 쟁취하고 연결된 겁니다. 즉 유대교 운운하면서 반공기독교가 파시즘 운운했던 그런 그 70년대 유럽에 퍼졌던 거 전부 걷어들여야 됩니다. 황우석 줄기세포 저리 가라로 허구가 된 거예요. 뭐 물론 저는 군사정권 쉴드 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그 군사정권 그 상징하는 이것도 그 유교적인 그 의리론을 연결돼 있죠. 그래서 즉 그 정적 세력이 오랑캐몰이 당했다. 그래요. 당신의 비판은 옳습니다. 당신이 비판한 것에 모순이 되지 않게 행동하십시오. 아니면 당신도 똑같은 비판 당해야 됩니다. 우파 독재 그 공권력 독점에 있고, 공권력 독점은 국정교육의 그 독점에 있고, 좌파 독재는 국제 예수 사기단으로서 토착화신학과 연결된 대중포획에 있습니다. 즉 유럽 사회에 엉터리를 퍼뜨리고서 그 다음에 엉터리가 대기업하고 연결돼서 이익이 되는데 니네가 대기업 이익 꼬꾸라트릴 그런 거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오히려 중국 역병으로 수출이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지금 현재 그 선거 주자까지 하는데 여기서 그 역설적으로 한번 호경계에는 좀 그 부담감이 클 텐데 진실을 유럽에 퍼뜨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때죠. 그리고 또 근거 또 다른 게 해방공간이란 용어의 지적재산권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윤식 교수는 무엇이든 다 가능한 공간이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그 민주주의 민족전선 그 천도교 신파 남루당 세력에는 각각의 신종교 그러니까 유교 붕당 세력이 요번에 100몇 개 정당이 있었죠. 그런 정당이 다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의 유교 붕당이 각각의 건국론을 내세웠습니다. 시족국가 그런 비슷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권력이 한쪽에 몰아지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그 천도교 신파의 종족국가로 되려면은 심성이 바뀌어야 되죠. 국민의 심성이. 이걸 기다린 겁니다. 계속 영웅 하면서 중국 신화로 신화 체계로 대중을 가두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의 개헌이 목적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빙자한 국가 사례가 목적이죠. 최종 결론은 이승만과 미국의 승리가 개뿔이다 하고 정반대로 소련 연결된 사람하고 이렇게 연기한 목적인데 결국은 진짜 뭐랄까 친미 반중한다면서 유교 의리론 쓰지 마세요. 징그러운 신앙이에요. 진짜 징그러운 신앙이 유교 의리론이에요. 절대로 자기 잘못 인정 안 해. 원하는 꼭 복수하기 위해서 살인 물불 안 가리고. 결국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에 줄 섰던 사람들은 기껏해야 되게 그랬어요. XX 중학교. 그땐 중학교도 굉장한 지식이죠. 그러나 남로당에 줄 섰던 지식인들은 상당히 수준이 지금 봐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랑캐몰이 하니까 그 반공이 오랑캐몰이로 되니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리고 무슨 보복욕이 이렇게 엉뚱한 제3자에 간 겁니다. 중국 유교 의리론으로는 김영삼의 역사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자기들 시족 위한 거니까. 근데 일반 국민 기준의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정반대죠. 정반대. 백도어. 김영삼의 한총련 조직이가 진짜 김영삼인가요? 아니면 김영삼의 백낙청 한한상 키우기가 진짜일까요? 당시의 일반 국민들은 열의 9 한총련 조직이가 진짜인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죠. 백도어는 도교 문명에서 조화 균형, 시종 문명의 주관적 만족하게 연결되는데 시장윤리나 법치주의에서는 상대의 신뢰를 엿먹이는 겁니다. 민주화 대통령의 백도어에 계속 당한 겁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백도어는 김종필과 박태준이 맡았죠. 그래서 김종필과 박태준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건 들러리고 이쪽 두 분은 들러리고
그 김대중의 그 민족해방 이념이 진짜더라. 그리고 노무현 전 때는 시장경제인 척하면서 민족해방을 내세우고, 문재인 때는 각종 그 뭐랄까 저기 부동산 그 팍팍 그 키우기 뭐 하면서, 또 뒤로는 그 저기 저 민족해방 이데올로기를 하더라. 전부 백도죠, 전부. 미북 관계,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미국을 왜 자꾸 끼울까요? 미국이 끼면 안전해 보이거든. 그 다음 그 뒤로 트럼프를 바지저고리 내세우고, 그 뒤로 백도어로 뭔가 또 의도를 하려고. 대승불교 백도어가 왜 나오느냐. 대승불교를 조금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승불교가 도교하고 연결되면서 유교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그 유교의 바탕엔 도교가 깔렸고요. 그 다음에 또 불교의 바탕엔 도교가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로 말하면서 도교하고 연결되네. 그러면서 또 도교는 불교하고 연결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백도어로 자꾸 변환되는 거죠. 이거를 그 좌익이라고 말했는데 우익이 뭐하고 연결되네. 그 다음에 우익이라고 말했는데 좌익이 뭐하고 연결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데올로기 그 백도어로 그 김대중이 이렇게 바꾼 거죠. 동서를 아울러, 좌우를 아울러, 남북을 아울러 타령의 결사는 백도어. 도교는 환관과 후궁을 통한 백도어가 많았죠. 이게 다 시장경제 신뢰 훼손입니다. 자, 이제 선거 조작 문제는 민주화 신화가 무엇이냐? 민주화 신화가 무엇이냐는 통일운동이 무엇이냐? 민주화 신화도 권력이다. 통일운동도 권력이다. 권력 독점이다. 결국 헌법 4조의 백도어로 다른 길을 하는 거죠. 저는 자유통일, 민주통일이라는 이런 그 표현을 아주 싫어합니다. 백도어에 백도어. 사기야, 사기. 개표조작 의혹이 뭐냐? 이건 민주주의가 뭐냐? 통일운동이 뭐냐? 이것을 판가름짓는 것은 뭐냐? 후천개벽신앙. 후천개벽신앙은 종족구원론. 종족 특정 시족만 그 룰루를 하려고 나머지는 새가 되는 거. 여기서 반대를 할 사람의 반대를 할 기회를 뺏기 위해서 선거 고의 패배. 이 그림, 호남 향후에 보수의 그 권력이 몰려있는, 이게 그 개표 조작하고 아주 그 근원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87년 5월에 공산 통일을 포함한 모든 통일의 선이다. 이거하고 연결되고, 우리는 그러니까 저기 그 유불선을 아우르고 온 세상을 아우른다는 님이 온다. 한용우님의 님의 침묵 같은 그런 님이 온다. 아니면 저기 뭐 그런 여튼 그날 그 운동국가의 그날이 오면 같은 걸 이끌 그 님이 온다. 그런 신앙을 가진 자기가 인정되길 바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 신앙이 남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백도어, 사기. 근데 백도어를 오랑캐로 보는, 그러니까 백도어의 의미가 유불선 문명에서 시족끼리 룰루랄라를 보는 속 터지는 다른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오랑캐로 보니까 지네들이 백도어로 살면서 지네가 백도어가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서구에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걸 항시 신경을 쓰는데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서양에서 그 종교관 문제가 헬라 인본주의하고 유대 인본주의하고 연결되는데, 이거는 로마 문법의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건데, 신종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아니라 조상신과의 연결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둘이 같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사기를 친 겁니다. 보수 진영의 대권주자로서 모름이 38%입니다.
최소 35%는 윤석열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냉정한 의미로 윤석열을 내세워도 차기 대선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헤게모니 상실이 너무 심해요. 게다가 부산파 아니면은 그 권력을 부산파가 꼭 독점하려고 하는데 부산파는 기본 가닥이 이거 아닙니까? 호남 천도교가 북한 빠는 걸 막지 마라. 막지 않는 게 호남 천도교가 북한 빠는 걸 막지 않는 게 개혁 보수다.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네들이 사기 쳐놓은 유럽의 세계교회협의회 끌고서 세계교회협의회 기둥 서방인 독일 3인당 에버트 연구소 같은 거 이끌고 또 독일하고 친한 미국 민주당의 리버럴 인사 이끌고 이게 현재까지 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중요한 거는 헤게모니 탈환입니다. 헤게모니 탈환이에요. 헤게모니를 왜 이러냐? 모든 걸 다 해줄 님을 기다리니까 잃어버린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러니까 박정희 전기를 쓴 조갑재 씨가 전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승만 씨 노선하고 전부 거꾸로 갑니다. 이승만 기념사업회 구한말 천도교 전성시대 예수 믿은 사람이 이승만 아닙니까? 근데 만민공동회 빨고 앉았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각자 다 책임의식 논했는데 모든 걸 다 해줄 님을 생각하면서 정반대로 하니까 헤게모니를 이렇게 다 해줄 사람을 기다리면서 부산파만 믿어봐.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 틀어버리고 결정적으로 90년대 좌파가 어떤 짓을 했죠?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뭐냐? 이거야. 기본법에 구체화된 인권, 자유발언권의 존중, 국민주권, 권력분립, 정부의 책임성, 기타 등등에서 모든 정당의 기회균등. 니네 좌파의 기회균등 안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깨는 거 알지?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우파의 기회균등 보장하라 이기야. 응? 왜 안 지키려고 그래? 이거 지키기 싫어가지고 니네는 다 찾아먹고 우파 안 해주려고 개헌하려는 거지. 왜 개헌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개헌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빙자한 헌법 파괴 아니야? 결정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면서 조갑재 씨가 쓰는 자유우파란 용어,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의 80년대 용어,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선거를 고의로 우파가 지게 만들고 우파의 헤게모니 상실을 만들고 호남 천도교가 북한을 빠는 거를 아무도 못 막게, 미국도 못 막고 한미동맹파도 못 막고 전 세계가 못 막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부산파 거리두고 보수의 새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짓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한들 결정적으로 문화 헤게모니 탈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지금 그 대중들 딸딸이 하원구시하는 가투만 했지. 그러니까 박근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속풀이만 했지 박근혜 뭐가 변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백도어로 국민을 등쳐먹은 신종교가 세계협의회에 업고 등쳐먹은 30년 세월을 전면적인 의지와 올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문화 헤게모니, 문화 주도권 구축 없이 김제동이 우파의 대통령감이라고 한다면 우파가 반대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해봅니다.